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월요일 같지만 금요일이죠. 오늘도 수익런 방송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동반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메타와 테슬라 등 주가가 견고하게 상승하면서 주가 지수를 견인했는데요. 간밤 뉴욕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우수수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좋았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 똑같이 호실적을 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주가는 엇갈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반적인 실적은 좋았지만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6%대 급락을 보였고 반대로 메타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마감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상승 마감이 됐고 그리고 애플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번 시장을 크게 뒤흔들었던 트럼프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예상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재확인을 하면서 시장이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마감 지수로 따지면 주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회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기도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 중국의 딥시크 파 사태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죠. 하루 만에 16%대 급락이 나왔고 다시 회복을 하는가 했는데 또 횡보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 연휴 동안 엔비디아의 하락률은 15%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 영향을 받아서 SK하이닉스의 낙폭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는 SK하이닉스가 10%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엔비디아의 HBM3 8단 제품 납품 소식이 오늘 오전에 들려왔는데 낙폭을 그나마 좀 축소하면서 2.4%대 하락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전반적으로 다양한 종목들의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고 코스피 지수는 1.3% 하락이지만 그나마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는 지수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16% 급등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지수 하락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셔서 더 시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연휴 동안 전문가님 많이들 기다리셨죠?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들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1분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거의 쉬다 왔는데 아무 잘 쉬셨습니까? 정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하고 그렇죠.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쉬셨어요? 네. 참 일주일 동안 시장에 많은 일들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번 일주일 동안 시장이 휴장이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저는 너무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네. 너무 아팠어요. 쉬니까. 쉬니까 오히려 아프셨다. 쉬니까 오히려 아팠어요. 오늘 그래도 방송을 하니까 좀 힘이 나시나 봐요. 아주 힘이 납니다. 근데 여기 오는 게 계단 한 200개 정도 걷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수면제가 보약이다. 맞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어느 정도 일주일 동안 쉬면서 네. 이 증시 미장이 열리고 나서 계속 낙폭이 엄청나게 심했던 시장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엔비디아가 이번 일주일 동안 15% 정도가 빠졌습니다. 15%. 맞습니다. 네, 15%가 빠졌고 아니 반중에 혼두깨 하더니만 월요일 밤이었죠. 네. 갑자기 시간에요. 엔비디아가 10% 이상 빠지고 있고요. 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도체 지수 마이크 테크는 노요제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주들이 거의 시간에요. 한 10% 이상 빠지면서 계속 조정 중이에요. 네, TSMC와 브로드콤도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중국에 갑자기 생각이 안 딥시크요? 나요. 딥시크 인해 가지고 엔비디아나 이쪽 AI 쪽은 투자력이 어느 정도 못해도 한 몇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경우는 80억 정도로 뚫으면서 이 엔비디아 기술력에 어느 정도 근접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즉 그동안 AI 인공지능 업체 반도체주들이 투자한 만큼 중국에 투자한 거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다. 이 부분을 인해 가지고 AI 거품을 느끼면서 다시 이번 주에 반도체주들이 엄청나게 하락폭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제 반도체주들이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중국이 만든 AI 딥시크. 안 선생님 딥시크 다운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받아보고 싶은데 뭐 네. 아직은 안 써봤지만 네네네. 제가 어쨌든 챗 GPT라든지 클로드라는 AI를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뭐 궁금한 게 생기면은 요즘에는 뭐 그냥 구글에 검색하는 것보다 음. 이 AI가 답변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딥시크 한번 이번에 다운받아서 주말 동안 한번 네네. 여러 가지 질문 좀 해볼까 합니다. 그 다운 받으셨어요? 이제 받아보려고요. 그래요? 전문가님 받으셨어요? 저는 챗 GPT 다운 받아놓고 나서는 이게 한 달에 9,000원씩 나가요. 그게. 그래요? 네네. 근데 그렇게 크게 쓸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 사실. 근데 이 부분에서 딥시크 한번 다운받을까 말까 했는데 네.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딥시크를 다운받으면은 네. 이 중국은 좀 공산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다 침해될 수가 있다. 즉 중국에서는 딥시크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아이디어 가입하면은 네. 이 중국의 서버에 다 저장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정보가 좀 팔릴까봐 좀 두려워가지고 아직 딥시크는 다운받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현재 딥시크가 계속 열풍이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어플 정도에서 이제 챗 GPT보다 중국의 딥시크가 어플 순위 1순위로 달성했던 부분에 따라 가지고 모든 AI 반도체주들이 다 무너졌죠. 네,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1위를 했는데 이 중국에는 저성능 반도체만 팔았는데 네, 이게 작년의 일이었죠. 이게 사실 엔비디아가 이 바이든 정부 때 엔비디아 쪽으로 통해 가지고 수출 통제를 시켰어요. 네. 그게 구형 모델이 있고 신형 모델이 있는데 그때는 신형 모델이 A100, A200이었습니다. 네. 그냥 하지만 엔비디아에서 구형 모델로 중국에 보냈던 게 H800이라는 겁니다. H800 모델이에요. 근데 이 H800 모델이 거의 3년 전에 나왔던 모델인데 그 모델 가지고 중국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그 H800 모델 GPU를 통해 가지고 네. 중국의 딥시크 같은 AI 회사들이 그걸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켰다.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엔비디아가 계속 내놓은 신반도체 뭐 GPU 블랙웨이라든지 로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쓰잘데기 없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H800을 이제 트럼프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정돼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AI가 오늘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내일 날씨는 그동안 며칠 데이터 수집을 해가지고 내일 날씨는 좀 흐릿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딥시크 같은 경우는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노코멘트하고 떠요. 그래요?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챗 GPT라는 곳에서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네. 모든 거.
모든 자료에 대해서 다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챗GPT 같은 경우는 모든 자료들을 다 수집하면서 여기에 투자한 것만 해도 몇십조 원이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챗GPT가 미국에서는 이 수집하는 거에 몇천조 원 썼는데 어떻게 중국은 여기에 8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즉 AI 부분에다가 우리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그 궁금한 거에 대한 답변 같은 게 그동안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딥시크가 그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몇백조 원을 투자했는데 너네는 단지 8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이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했냐? 이건 해킹이다. 이거는 해킹이다. 너네는 데이터 서버용으로 해킹하고 있는 거다. 미국의 AI 인공지능을. 지금 현재 이렇게 트럼프가 밀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딥시크가 앞으로 더 열풍이 될 것이고 네. 미국의 반도체 AI주들이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한테는 2위 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1위를 해야 하는 게 미국이고 네. 미국한테는 2위 하는 국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없는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딥시크에 대해서 자라나는 새싹을 밟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딥시크가 더 유명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AI 거품론이 시작이 됐다 네. 하기에는 아직 이르고요. 네. 오늘 이 딥시크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엔비디아 수출 통제주들이 상승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지금 현재 마크 저커버그가 제일 운이 안 좋아요 지금. 운이 안 좋다고요? 네, 저커버그가 여러분들 메타 뭐 페이스북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 메타가 8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딥시크가 터졌어요. 딥시크가 터져가지고 이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그래도 80조 원 이상을 더 투자를 하겠다. 중국의 딥시크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하면서 투자를 가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미국의 반도체 AI주들이 살아남아야 다우지수하고 나스닥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 중국에 대해서 AI 제재를 대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GPU AI 인공지능보다는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킹을 막아야 한다. 소프트웨어 쪽하고 사이버 보안주 쪽으로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간으로 가기에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 AI라고 할 것 같으면 주로 챗 GPT를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은데 지금 중국이 만든 딥시크라는 AI가 새로운 샛별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저는 사용을 해보지 않았지만 뭐 기사를 통해서만 보자면 어떤 기사에서는 이 딥시크가 챗 GPT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을 하더라. 혹은 또 어떤 질문을 했더니 영 엉망인 답변을 하더라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이제 사용자들이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실체가 더 드러나게 될 텐데 일단은 뭐 미국 측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AI가 어떤 답변을 하려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를 챗 GPT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문가님 저도 네네. 우리 시청자들을 앞에서 네네. 예쁘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의료 미용기기라든지 네네네. 이런 거를 제가 GPT한테 자주 물어봐요. 뭐 좋은 거 있냐? 네. 뭐 FDA 승인 받은 거면 더 좋고 뭐 인기가 많을수록 좋고 판매량 많으면 좋다. 그런데 사실은 이 데이터들을 다 뭐 미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중국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데이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 바로 이 미국에서 만든 뭐 챗GPT라든지 메타가 만든 AI라든지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AI를 데이터를 침해한 것 아니냐라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의문을 또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은 이 미국 정부에서 엔비디아에 이 중국의 너무 좋은 성능의 반도체는 이제 팔지 말고 좀 저성능 반도체 만들어서 팔아라. 라고 해서 이제 고성능 반도체 A100과 A200은 수출을 통제를 시작을 했고요.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H800 그리고 뒤에도 나올 텐데 H20이라는 제품을 지금은 중국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성능 반도체만으로도 지금 중국이 이렇게 좋은 성능의 AI를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일각에서는요, 절대 이 저성능 반도체만으로 이 AI를 만들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확실하게 판단이 되는 건 확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알고 보니 사실은 그 수출을 통제하기 이전에 이미 중국의 돈이 많은 기업들에서는 고성능 반도체들을 충분히 몇만 개, 몇십만 개를 확보를 해둔 상황이고 그것을 이미 활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주장하는 거는 우리는 저성능 반도체만 이용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측에서는 이제 저성능 반도체마저도 우리가 중국에 팔지 말아야겠다라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가님, 네네. 사실 삼성전자가 이 저성능 반도체 지금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H20 제품에 삼성전자의 HBM이 들어간다고 해요. 네네. 만약에 이 저성능 반도체마저도 중국 수출이 길이 막힌다면 삼성전자에는 악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네. 오늘 아침이었죠. 오늘 아침에 HBM 8단짜리를 12월달 작년에 승인했다고 기사가 떴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HBM은 최고 사양으로는 HBM3 모델로는 14단까지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13단은 어느 정도 인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삼성전자가 컴콜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실적 발표를 하고 네. 사실 이 실적 발표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적자는 아닙니다. 왜? 영업이익은 더 매출액이 극대화는 됐었지만 연구 개발비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빠지는 거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다가 여러분들 회사에서 밥을 먹으면 회사 카드를 주죠. 그럼 회사 카드 해가지고 밥을 먹으면은 영수증 받아가지고 영수증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회사 전체 매출 영업이익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밥을 먹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이익이 빠지는 거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많이 해서 음. 영업이익이 그만큼 약간은 감소가 되었다는 감소가 겁니다. 됐다. 삼성이 실적이 못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하지만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블루버그를 통해 가지고 HBM 18단짜리를 중국에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네. 뭐 그거는 작년에 받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삼성이 수출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수출을 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8단짜리는. 왜냐하면 미국이 눈치를 봐야죠. 그리고 트럼프 시대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콩코에서는 HBM 8단짜리는 중국 제품용으로 엔비디아한테 승인을 받았지만 중요한 거는 HBM 13단은 지금 현재 샘플을 엔비디아에 보낸 상황입니다. 12단일까요? 네, 12단입니다. 네. 12단을 지금 현재 HBM 12단을 엔비디아한테 보낸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네. 주가는 왜 오르냐고요. 네. 자,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 레이더님, HBM 저 13단짜리도 샘플 보내고요. 8단짜리도 HBM 중국 쪽으로 승인이 됐고요. 네. 그러면은 HBM 쪽으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형성이 돼가지고 상승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반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HBM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2.89, 2.98 형식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차트가 순간 이동하고 있어요. 저 순간 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보이든 안 보이든 마냥. 자, 여러분들. 하지만 그 밑에 거래량을 보면은 네. 거래량은 많다는 겁니다. 거래량은 매도세가 많지만은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까지 합쳐가지고 8천억 정도 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오히려 상승한다고 하면은 더 이상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외국인이 지금 1조 원 이상 빼고 있네요. 그렇죠? 장 초반부터 1조 원 이상 빠지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아서 삼성전자가 HBM 때문에 빠져서 아니면은 딥시크 영향으로 삼성이 빠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 때문에. 네. 자, 여러분들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여기 나 윤지은 아나운서하고 이제 컵라면도 이제 3,000원 주고 사 먹은 판입니다. 여러분들. 컵라면 3,000원 시대. 이 달러 때문에 달러가 너무 강세예요. 아유. 그렇죠? 여러분들 이 달러가 네. 1,450 몇이죠? 4.9원입니다. 1,454.9원이요. 54.9원이요. 네네. 저 정도면은요, 여러분들 네. IMF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여러분들 10년 전에 리먼 브라더 사태 때 기억나시죠? 그때보다도 더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추후에 오늘 잠깐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다음 주에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지금
연휴 끝나고 나서 갑자기 발작해버렸잖아요, 환율이. 그렇죠? 네. 일주일 동안 환율이 모든 환경적인 부분은 형성이 돼가지고 이분의 0.89%가 오히려 상승이 된 거예요. 네. 일주일 만에. 물론 뭐 트럼프의 관세 부분, 그다음에 FOMC의 금리 인하 부분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형성이 돼가지고 환율이 어느 정도 80%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즉 일주일 동안 환율이 못해도 이 30에서 40이 올라간 건데 이거는 평상 주식시장에서는 2달, 3달 만에 올라가는 속도를 일주일 만에 다시 올린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까 삼성전자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해도. 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환율이 지금 높게 올라간 만큼 환율이 또 빠지면은 삼성 주가는 다시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걱정될 거 하나도 없어요. HBM 부분은 이미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주 매입도 10조 원 중에서 3조 원 이상은 일단 태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리고 나머지 7조 원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AI 인공지능 싸울 때 반사이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고 HBM 12단짜리를 일단 엔비디아 쪽한테 샘플을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점점 형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눌리는 거는 환율 때문에 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현재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중국의 딥시크의 여파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은 환율 상승의 여파가 더 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환율이 다시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에 관세 25% 매기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 치솟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때문에 지금 국내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오늘 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사실 삼성전자는 그래도 주가가 상승해 줄 만한 호재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사주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분쟁 오늘 장에도 중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이 있을 때 반사 이익을 보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주가 상승의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지금 HBM3 8단 제품 납품하는 것 사실은 이게 중국향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좋은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12단 제품도 계속해서 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여기서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네. 삼성 반도체, 하이닉스 반도체를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 중국이 어플 하나로 그렇게 엔비디아 시총을 800조 원 이상 증발시켜버렸는데 800조 원 이상 증발시키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반도체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반도체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서 오늘 하이닉스. 하이닉스 오늘 완전히 원자포탄 맞았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에 떨어질 거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에 12% 이상 빠지다가 네. 지금 현재가가 몇 프로 정도 빠지고 있죠? 지금 10% 정도 빠지고 10% 있어요.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하이닉스는 오늘 좀 빠지는 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 부분에 이제 삼성이 샘플도 보냈고요. 엔비디아한테 13단짜리를 보낸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부분의 HBM 부분으로 수요가 적어질 수가 있다. 네. 그 우려감에 더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딥시크 때문에 비중이 100% 정도 빠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딥시크 때문에 50% 영향을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50% 영향은 환율의 상승에 따라 가지고 이 하이닉스도 같이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이닉스는 장기간으로 이제 앞으로 보시는 것보다 단기간으로 3%든 4%든 수익 금액을 보는 게 아닌 수익률로 3%, 4%, 5% 현식으로 매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이닉스가 상승하면 다행이지만 하이닉스가 삼성이 만약에 HBM 샘플을 엔비디아한테 보낸 게 통과가 되고 하면은 네. 이 엔비디아하고 삼성 입장에서는 덤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덤핑을.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 덤핑을 통해 가지고 하이닉스에서 하나 갖고 왔다 5천 원에 갖고 오는 거를 삼성전자는 2개에 5천 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 공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더 증가가 되면은 하이닉스의 수요는 적어질 수가 있다 하면서 또 목표가가 또 하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좀 매파적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찬물을 좀 끼얹을 것 같아요. 여러 번 창문 많이 맞아봤는데 뭐 사실 그 상관없습니다. 미국 반도체법에 의해서 일단은 바이든 정부 지난해 말이었죠. 네.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보조금 지급을 확정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트럼프 정부에서는 네. 좀 불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네. 이 상무장관 지명자 이름이 하워드 러트닉이라고 합니다. 이름도 참 이상하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상무장관 지명자가 반도체법 지속될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도를 했고 이거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 상무장관 지명자가 이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약속할 수 없다라고 뭐 이야기했다는 기사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래서 이분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를 살펴봤더니요. 이 반도체법 보조금 트럼프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지급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말할 수 없다, 대답할 수 없다. 내가 아직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반도체 보조금 주지 않겠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라는 게 이분의 정확한 발언이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미국이 여러 국가들에 매기는 관세를 통해서 다른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자면 우리가 정말 괜찮으세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우리가 정말 뭐 한국이나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을 때리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협력을 할 건데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자, 일단 그 첫 번째 장면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자, 만약 이 사람이 말한 게 진심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세 사기죠. 전세 사기. 전세 사기죠. 왜냐면 기업들이 다 전세를 놓고 거기다가 공장을 투자했는데 보증금 안 주겠다? 그럼 전세 사기 아닙니까? 주기로 한 건 줘야 된다. 주기로 한 건 줘야죠. 참 더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전문가님,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좀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반도체법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없앨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까지 다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 일단은 이걸 설명은 좀 제가 한 20분 정도는 좀 해드릴 겁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저희 방송 끝나요. 방송 근데 우리 PD님도 중간에 어이구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아셔야 여러분들 지치지 않고 부랴부랴 안 던질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걸 막아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또 중요한 건 제 보유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은 설명해드리기 전에 이 보조금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네. 계속 이거 가지고 계속 막 싸우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가 딥시크 부분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좀 관련된 수혜주도 좀 얘기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관련된 수혜주 좀 5분만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20분짜리니까 네. 저희가 이거부터 일단 5분 정도.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몇 시야? 28분이구나. 네네. 22분 동안 좀 200머트 좀 빨리 타주십시오. 그래요. 좋습니다. 중국 반도체 이거 다 설명해드렸던 거예요. 다 설명해드렸던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 종목들은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 피막골, 피데리스가 상가로 대장주가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네네네. 그리고 서플러스 글로벌이 부대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임원사가 칩스인 미디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엔비디아 통제 수혜주 보셔야 합니다. 그 통제 수혜주에는 대장주는 피데리스, 그다음에 부대장은 서플러스 글로벌, 그다음에 주임원사는 칩스앤 미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피데리스가 상한가를 갔죠,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음 주에 중국 반도체 부분
내가 가만두지 않을까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피데리스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피데리스는 여러분들. 네. 이게 좀 윗꼬리가 심한 종목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피데리스는 중국 반도체 관련주로 인해 가지고 반사 이익으로도 상승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디시크 수혜주로 상승하는 것보다 트럼프가 엔비디아를 통제를 할 수가 있다. 어. 제일 먼저 AI 쪽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건 엔비디아거든요. 그러면 네. 엔비디아 통제에다 가지고 피데리스 관련주, 피데리스 종목은 좀 유심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서포스 그룹은 상승했다가 오늘 이탈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아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거 칩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오늘 한 20% 정도 상승했다가 좀 이탈 중입니다. 네. 그래서 칩스 엔비디아 좀 조심해야 돼요. 왜요? 불성식 공인 법인 지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칩스 엔비디아는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안 그래도 그거 전문가님이 우리 통신망에서 교육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2주 전에 설명해드리고 네. 계속 상승이 됐죠. 네. 하지만 지금은 칩스 엔비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다 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도 불성식 공인 법인 지정이 되면은 예고도 없이 거의 전지가 될 수가 있어요.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승해도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데리스, 서플러스, 글로벌 이 두 가지 좀 체크하시고요. 네. 오늘 MK전자. MK전자가 상한가 같습니다. 오, 그렇죠, 여러분들? 새로운 대장이 등장했나요? 이 MK전자는 딥시크의 관련 대전주이기도 합니다. 네. 왜? 중국의 소부장 관련자인 소재 장비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MK전자가 오늘 딥시크로 인해서 대전주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딥시크 관련주는 네. MK전자, 그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 네. 피데리스, 칩스앤미디어, 제주반도체, 미래반도체, 미래산업, 열쇠 이 종목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라인 쪽으로는 라운테크,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그다음에 오늘 네이버 카카오도 상승하고 있죠. 네이버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 그리고 솔직히 아닐까요? 네이버 카카오는 주주 환원 정책은 정말 엉망이거든요, 여러분들. 꼭 이럴 때만 반사이익으로 상승해. 희한해. 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솔직히 카카오가 그동안 상승한 이력을 따져서 얘기해 볼까요? 카카오는 윤 네. 대통령의 탄핵에 따라 가지고 반사이익으로 또 상승한 적이 있고요. 카카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카카오는 딥시크가 80억 원으로 AI 쪽에 인공지능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저렴한 AI 쪽으로 카카오도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 네. 이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주가가 좋아서 상승한 게 없어요. 그냥 반사이익으로만 상승했어요. 와. 그렇죠?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카카오, 우량주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네. 이거 잠못 물리면 큰일 납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여러분들. 아이고. 여기서 오늘 플레이토가 상가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네, AI 대단합니다. 소프트웨어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을 할 수 있다. 그걸 제공하는 회사가 플레이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토가 오늘 상가에 갔고 네. 나머지 인스웨이브 시스템즈, 마음 AI, 와이즈너, 바이브 컴퍼니, 이스트 소프트, 소프트루스 이 종목들도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밀리지 않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딥시크에 대해서 음모론을 많이 펼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주가는 딥시크 부분에 따라서 차익이 되고 이 종목들도 나중에 차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좀 예전부터 물려계셨던 분들한테는 지금 순간이 좀 탈출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딥시크가 굉장히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그 관련주 대표적으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와 그리고 중국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대장격으로 좀 우량주 중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있겠죠. 중소형주 단에는 뭐 그 아래로 보시는 종목들이 있는데 플리토 상한가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들이 왜 상승을 하고 있느냐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그 챗 GPT를 만든 회사가 바로 오픈 AI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챗 GPT를 만들었는지 속 시원하게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폐쇄형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해주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AI 만들었는지 다 공유해줄게라고 하면서 오픈 소스를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국에서 어떤 그 창업자가 이 딥시크를 만들 때 무료로 이 자료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 거대한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이 메타가 공유해준 그
공짜 소스를 통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어느 기업이라도 직접 AI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일단은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측에서 이게 지적재산권 침해다라고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약간은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대로 이 중국 반도체 관련주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에 의해서도 반사 이익으로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피델릭스 같은 종목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던 자. 전세 사기, 자, 전세 사기. 보조금 이야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보조금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아나운서님 칠판 한 번만 넣어주십시오. 칠판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내가 글씨는 잘 못 쓰니까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좀 글씨 쓸게요. 네. 자, 아나운서님. 네. 자, 여러분들 제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저는 안 쓸게요, 여러분들. 네네. 글씨가 계속 사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첫 번째 27일 날 트럼프는 연방 정부한테 보조금을 지급 준다. 27일 날. 네. 저 그때 키즈 카페에서 아이하고 놀고 있었거든요. 네. 저거 보고 아주 충격 먹었습니다. 아 이거 큰일 났다. 하지만은 그래도 시장이 열릴 때까지는 좀 어느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자 그리고 자, 그랬죠. 그 다음에요. 네. 자 그리고 28일 연방 법원에서 2월 3일까지 행정명령 보유. 자.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말한 거 보류하겠다. 네, 연방법원에서 보유. 그리고요. 자, 그리고요. 29일. 자, 29일. 네. 29일 날 트럼프 보조금 지금 준다. 철회. 오. 연방법원이 제동을 거니까 받아들인 거죠. 네. 자, 계속 말씀하세요. 네. 자, 그리고 27, 28, 29일. 자, 여기서부터 자, 29일. 자, 그리고 30일. 네. 30일. 그 아까 무슨 장관이었죠? 그 하워드 네, 러트닉입니다. 하워드 이름이 왜 이게 30일 하워드 그냥 하워드하고 쓰세요. 네. 하워드 네. 하워드의 하워드 국무청문회에서 매파적인 발언. 그 뭐 보조금 보조금 말할 수 매파 없다. 발언. 하워드 러트리 네. 상문 장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엔요. 자 여기까지. 자 일단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네. 27일 보조금 지급 중단 트럼프, 28일 연방법원 보류, 그다음에 29일 트럼프 보조금의 지급 중단 철회, 네. 그다음에 30일 하워드의 보조금 말할 수 없어.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언론은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늘 똑같은 사고를 계속 끓이고 있잖아요. 사고를 끓인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 설명해 드릴 거고 첫 번째는 우리나라 공장이 지금 미국이 짓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짓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채용시키고 있어요. 그 직원들은 한국인들이 아니고 미국인들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관세는 냅니까? 관세를 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거기서 만들고 있으면 관세를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관세를 내는 게 관세를 공장을 가서 짓고 있는데 또 관세를 냅니까? 그러려고 사실 미국에다 짓고 있는 건데. 그러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건데. 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뭐요? 관세 한번 써주십시오. 관세. 자, 관세.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기업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소비자 보조금을 폐지한다고 했습니까? 소비자 보조금을 폐지하는 겁니다. 네. 기업 보조금을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은 기업 보조금을 폐지하는 게 아닌데 네. 우리나라는 IRA가 폐지가 되고 있다. 현대차 어떡하나 뭐 이거 뭐 아주 기자분들이 공부 못한 티를 내고 있어요. 어이구. 아니 미국에서 카피해가지고 글을 복사해가지고 기자를 쓸 거면은 똑같이 그대로 써야지. 자기네들 입맛대로 이렇게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 이 부분까지 다 보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방법원입니다. 연방법원이요. 자, 여러분들 이 연방법원에는 연방법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네. 이 법원으로 통과된 부분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아는 선생님 앞에 한 번만 줘보세요. 자, 27일날 보조금 지금 준다는 트럼프가 내놨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28일날 연방법원에서 보류를 했어요. 돌리세요, 펜. 아, 이거 돌려야 합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연방법원에서 보류했는데 네. 법안이 통과된 부분은 트럼프가 맘대로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왜 트럼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어떻게 맘대로 하느냐 안 돼라고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하고 아는 사이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너네 둘이 이혼해. 행정명령 할게. 행정명령 내릴게. 너네 둘이 이혼해. 법원에 그거 없이 부부가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결혼은 아무리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너네 부부 마음에 안 들어. 너네 부부 이혼해. 이혼하면 돼. 그거 한다고 해서 이혼이 됩니까? 안 아니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네. 그러면 이 연방법원에서 보류를 하면서 네. 여기서 2월 3일 수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동안 우리 믿고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행정명령을 차피를 하고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럼요. 즉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은 트럼프가 지금 현재 공화당이잖아요. 네. 나중에 민주당 쪽으로 또 탄핵이 하는 그 부분에 명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로 탄핵을 실제로 당할 그렇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네. 입장에서는 법원에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준다는 처배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네. 이 연방 법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도 제가 이 통신만 통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통과할 게 되게 많아요. 네. 통과할 게 되게 많은데 뭐 여기다 다 쓰지는 못하겠고 이 통신만 통해서 좀 들어오시면 아시게 말씀드릴게요. 네. 상원, 하원 통과가 있고 그다음에 주지사 통과가 있고 연방 법례 회의 부분에 대해서도 통과를 해야 하고 통과해야 할 부분이 10가지 항목입니다. 그걸 다 통과해야 돼요? 그거 다 통과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 걸려요. 네. 1년 걸립니다. 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일 첫 번째로 상원, 하원, 그다음에 주지사. 이 상원,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 지역이 거의 다 대부분 공장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2년 후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자리까지 떨어지면은 이거 선거에 다시 당선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원, 하원 쪽에서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축소할 권한도 없고 네. 법적으로는 수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행정명령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부가 있다고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너네 이혼해 한다고 해서 이혼이 됩니까? 네. 그게 안 되죠, 여러분들. 네.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정도 할 수가 없고 축소도 할 수가 없고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네. 트럼프도 이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폐지하는 데까지 1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폐지를 하는 데까지 1년이 걸리는데 파나마 우한도 해결해야지. 파나마 중국도 해결해야지. 중국. 인플레이션도 해결해야지. 네. 우크라이나도 해결해야지. 네. 해결할 거 되게 많거든요. 네. 해결할 거 되게 많은 상황에서 이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매달리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매달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까지는 트럼프가 진짜 머리 좋다고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네. 그냥 협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1년이나 걸리는 걸 왜 지금 굳이 막 시도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걸 그게 바로 협상을 위한 어떤 카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이 행정명령도 제대로 먹히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별국하고 따로 협상, 즉 한국하고 일본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제조업을 대고 가야 하거든요. 한국하고 일본은 한국하고 일본은 제조업을 갖고 대고 가면서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조절을 해주겠다. 너네가 관세는 안 내도 되지만은 너네가 다른 나라에 또 수입을 할 때 관세를 좀 다른 나라한테 관세 25% 떼이는 거 받지 너네. 여기서 너네한테는 관세 10% 정도 하고 보조금을 좀 축소를 하자. 네.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미리 머리를 쓰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그렇습니다. 겁을 주려고. 즉 트럼프가 이전도 보여줬던 건 너네 빨리 우리나라한테 조공을 해. 너네 빨리 우리나라한테 내가 장사꾼 출신인 거 알지? 그렇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걸 너네 한국이 가지고 와야 돼. 이거를 경고성을 준 거죠. 근데 이 트럼프 입장에서 첫 한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곤약에 대해서. 그렇죠? 보조금 지급 준다에 대해서 처해로 된 상황에서 네. 30일 하워드 트럼프의 가까운 지인이 보조금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러겠냐? 네. 처해를 했는데 네. 트럼프 입장에서 좀 스타일이 구겨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워드가 여기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바로 준다고 할 수 없으니까. 네, 바로 준다고 할 수 없고 네. 어느 정도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하지만 주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시장은 심리니까
연방 법원의 제동에 따라 가지고 어차피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즉 수정하고 축소는 법원을 통해 가지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부들한테 행정명령으로 너네 이혼해 해가지고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법원의 통과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고 축소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전기차 의무화는 철폐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워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현실상 소용이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NNF, 뭐 TCCT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늘 보조금 몇%또 하락이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왜 2차 전지 왜 지금 눌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눌리면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왜? 환율이 지금 1,450원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하면 그게 비정상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외인들이 지금 1조 원 이상 빠지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다음 주에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2차 전지가 또 반대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 기준 보험은 소비자 보조금으로 폐지.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요. 이 보조금도 폐지되는 건데 이 부분도 솔직히 법원으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통과 못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통과 못합니다. 이거 하려면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미시간 주지사, 뭐 여러 가지 지역의 주지사들, 민주당 출신 사람들하고 또 싸워야 돼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주 골치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개별적으로 한국 정부를 부르고 일본 정부를 부르서 이 관세를 내가 다른 나라한테 관세 20% 매기려고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한테는 관세를 10% 정도만 줄게요. 대신 관세를 줄 테니까 이 보조금 부분만 좀 축소를 합시다. 이런 방식으로 협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트럼프의 두뇌 속에서 나온 겁니다. 어차피 폐지는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이면은 폐지시킬 수가 있어요. 공산당이니까. 하지만 미국이 꼭 민주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연방 법원이잖아요. 그리고 연방 뜻이 뭡니까? FOMC도 연방이잖아요. 대통령의 손이 갈 수가 없는 데가 연방입니다. 연방 법원하고 연방 FOMC가 이 부분을 다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 걱정할 건 없고 우리나라가 참 언론들이 수준이 낮습니다. 정말 낮습니다. 진짜 뭐 사골도 진짜 우리나라 기자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식당 하나 내잖아요. 그럼 육수 있잖아요. 사골 육수 있잖아요. 그 육수 10년 동안 하면은 그 집은 맛집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 똑같은 걸로 언론 플레이 할 겁니까? 이 법원에서 폐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왜 자꾸 본인들은 폐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물론 내 종목 TCCT나 이런 종목도 떨어진 거는 그분들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환율이 저렇게 올라갔는데 탄현이 빠지는 게 맞는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심리적으로 해소가 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차 전지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 오늘 다 조정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폐지는 불가능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은 천천히 부가시장이 해소되면 기술적 반등으로 좀 천천히 상승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어제 콩코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율주행 FSD를 6월달쯤에 무료로 배포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Y 모델을 출시를 하겠다. 그러면은 테슬라의 전기차는 어느 정도 판매량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 판매량 증가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또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NNF의 하이니케 양극재, 그다음에 4680원 통용의 TCCT,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 모든 부분 다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는 어쨌든 간밤에 주가가 또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 LNF 실적 발표가 있네요, 전문가님. LNF라든지 뭐 LG엔솔이라든지 저희의 종목 TCCT 같은 종목들 다음 주에는 그래도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길을 좀 펼 수 있을까? 길을 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한국장 욕할 필요가 없어요. 환율이 저렇게 상승해도 미국장보다 더 상승력은 큽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1월 한 달 동안은 미국장보다도 우리 시장 상승률이 더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벌써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을 만날 때가 되면 벌써 2월입니다. 1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 비록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약간은 암울한 하루가 돼버렸지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장이 좀 정신을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주말을 쉬고
월요일에 여러분들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노시네. 노시. 저희가 너무 이제 오래 쉬어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못다한 말들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